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조학입니다. 8월 7일자 뉴스 클리핑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은퇴 후의 미래의 그 변동성, 어마어마한 변동성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 능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초반은 건강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일의 변화라든지 원격 근무가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뭐 아들을 두는 시니어가 은퇴가 높고 노후 빈곤 위험도가 높다라는 보고서, 그리고 특히 변동에 대처하는 미래 능력, 경제 불확실성, 정치 변동, 사이버 위험, 그리고 재난 재해,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술과 눈꺼풀이 떨리는 경험 아마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좀 자주 겪는 편인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뭐 근육의 잔떨림일 수도 있고, 또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넛 같은 것들을 아몬드 넛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이 속에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런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용어로 반측성 안면 경련 이런 것도 있고, 심각하게는 뇌졸중의 가능성도 있어서 댓글을,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뇌졸중의 위협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고쳤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심각한 현상이 보이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약간 스트레스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에 힘 좀 빼고 삽시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막 그리고 지근,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막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오른쪽에 보시면요, 실선처럼 연결된 것들을 얘기하고요. 지근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노화 방지에 중요한데, 이런 근막을 그 쉽게 만드는, 강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불균형한 자세를 피하는 것,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막은 근육, 뼈, 장기 등 우리 몸속 전체를 거미줄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 근막이 어떻게 경직되는 경우는 불균형한 자세, 그리고 불이한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면 때문이 아니라 자세 문제였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앉고 제대로 서고 걷기만 하더라도 속근육인 지근이 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은 제대로 앉는 부분에 뭐 골반을 붙여서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삐딱하게 앉았는데요. 제대로 앉는 것만 가지고도 어떠한 근육의 이러한 지근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장 러닝을 너무 즐기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그 제목의 뉴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 헬스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뒤에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 하면 행복을 늘리는 두 가지는 정기적인 운동,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났을 때 그 행복감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끈한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운동, 스포츠 이런 경우에 목적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있는 삶은 외로움을 줍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주로 혼자 보내는 생활이 많고, 저처럼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그 접촉 밀도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회관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그 안전하고 행복한 것은 운동, 스포츠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법도 개정돼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술 동아리처럼. 근데 이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뭐 같이 점심 때 식사 같이 하고 이런 것들, 또 같이 어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계급장을 떼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흐르는 이런 장점들을 주변의 시니어들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 장표들 몇 개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일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검은 색깔이 거의 99%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일의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약 10%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사무실에서만, 온리 사무실에서만 하는 것, 즉 80% 이상을 일을 하는 것,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아주 완벽하게 리모트 원격으로 일할 거다도 한 3%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인 경우에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줌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의아스럽겠지만 예를 들어서 좌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사회자 저 같은 모더레이터의 진행에 의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은 대부분 줌으로 합니다. 그 속에서 진행이 되고요. 컨설팅인 경우에도 지방에 있는 분하고 할 때도 그 같이 얘기를 하고 화면 속에 같은 화면을 놓고 거기서 문서도 작성하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다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인 경우에도 대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줌으로 화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대기업 본사나 교육장으로 가 달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집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그것을 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소통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풀리 리모트한 게 한 3% 정도도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지만 기업에 있어서 이전에 80% 이상 그 작업 사무실에서 하는 것들은 뭐 이전에 99%에서 10%로 줄어들었고 그 나머지들을 뭔가 병행하는 그러한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업무 성과도 물론이고 나아가서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원격 근무가 스트레스를 미치는 지수를 미국인 대상으로 봤는데 아시안 아시아계의 여성들이 즉 미국인이지만 아시아계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그 남자와 여자 차이의 그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여자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여성들조차도 이전에 여성들이 갖는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여성들의 가사 노동과 돌봄이 훨씬 늘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인 경우와 엄마인 경우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코로나인 경우에 뭐 짧게 한두 시간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빠의 부담이 더 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장시간, 3시간, 4시간 넘어서는 거에서는 월등히 여성분들의 부담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뭐 굉장히 죄인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 것 같은데 아들 둔 시니어가 은퇴가 늦어지고 노후 빈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의 관습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니어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젊은 뭐 20대, 30대 남성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것이 고민이 있냐면 여성 본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군대 빼고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는데 어떠한 사회에서 제공되는 혜택들 경우, 특히 이제 공공 정책이겠죠. 정책인 경우에는 여성을 선우대하는 여성에 대한 특별 정책들이 있지만 남성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제가 느낄 때는 뭐 거의 반감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다르구나. 예전의 시니어 때는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맞지만 지금의 시니어에 있어서는 지금의 젊은 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두 시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고 이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세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 공간에서 뭉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올려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니어들이 민감도가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을 보여주는 게 미킨 자료에서 이게 변동성 지표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원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평균으로 가지만 이 폭이 생깁니다. 이 폭을 보이면서 하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성 폭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커진 겁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안정성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디지털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것들, 자연재해는 우리가 피부로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끝으로 이재명 그 도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이것이 맞냐 안 틀리냐의 이슈가 아니라 이 화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니어 삶에 있어서 보면요. 비용을 드는 관점에서 보면 집에 대한 문제, 주로 주거 문제죠. 그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문제, 이것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은 주로 이제 시니어 나이가 있으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집의 문제, 여기에 특히 이제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라든지 집의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그 식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게 은퇴 후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 소득이 굉장히 높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여가 생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요. 또 통신이라는 기본적인 써야 되는 꼭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인 경우에는 타 연령 대비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높지만 이 집 중에 실제로 지배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5% 내외로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존재하시고요. 특히 자기 집이 없는 50대 이후의 시니어들도 상당 부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막막함,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근저에 하나가 주택의 문제고, 시니어들 계층에서는 자기 집을 이용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안전망으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시니어 삶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니어 삶에 필요한 부분인 주택에 대해서 기본소득들은 기본주택이라는 화두가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문제로 소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피트니스인 경우도 혼자 하면 좋지만 본질은 사람과 어울려서, 그리고 시니어인 경우일수록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인데, 코로나 이후로 생긴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특히 키오스크 앞에서 부딪히는 그 좌절감, 그리고 공공센터에 가더라도 다 QR코드 인증하라는데 이것을 못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이 없어지면서 디지털로 바뀌는 변동감, 앞에서 얘기한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혼란스러움, 스마트폰은 진화하는데 손자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면 생기는 불편함 등등 여러 가지들에 더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미래 사회의 변화성, 이런 것들이 아마 시니어들이 겪은 그 수많은 변화들, 전쟁부터 보릿고개부터 이런 것들을 겪으셨지만 그것에 뭐 못지 않을 수 있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 이전의 세계를 다 잘 극복하시고 지금처럼 멋진 우리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또 앞으로 현재 살아가는 세대에서 특히 소통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당신의 삶을 기록하고 남길 그러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에서 온 맥킨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이것이 삶의 지혜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 것이 다가오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